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든벨입니다. 자, 오늘은 7월 26일 일요일이고요. 세력의 흔적이 확인된 미친 급등 임박 세 종목을 오늘도 열심히 찾아서 들고 왔습니다. 다가오는 다음 주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관심 종목을 정리하다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들, 설명드리면 좋을 내용들을 몇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자 수도 빠르게 증가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종목들을 소개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이 바로 다음날 상승을 뽑아내는 종목들도 있고 하루 이틀 돌아가는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더 길게 돌아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소개해드릴 때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들, 즉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들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매집이라는 거는 물량을 사 모으는 행동을 뜻하죠. 자,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매집을 했어요. 그러면 세력이건 개인이건 이 주식이라는 투자 시장에 들어왔으면 수익을 내는 게 첫 번째 목적이죠. 주 목적이죠. 돈을 잃으려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는 말은 누군가는 여기서 진입을 하고요. 누군가는 여기서 진입을 합니다. 누구나 똑같은 이 현대해상 종목을 볼 때 누구는 차트가 왜곡돼서 보이고 다르게 보이고 캔들 하나가 없이 보이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렇다는 말은 누구나 공평한 조건 속에서 이 차트를 바라본다 라는 게 되고요. 이 차트를 해석하는 능력이 투자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상위 1%의 트레이더와 오늘 주식을 처음 시작한 어떤 개인 투자자가 똑같이 이 차트를 보고 수익을 내야 됩니다. 정말 잔인한 공간이죠.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근거 있는 매매를 하기 위한 근거 있는 차트 분석 그리고 도움되는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냉정하게 말해서 차트가 꺾여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 5월달과 6월달에 시장을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종목들은 존재를 하죠. 자, 세력의 흔적이 확인된 미친 급등 임박 세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은 현대해상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차트를 크게 보셨을 때 크게 두 가지의 명확한 구간들을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는 세력들이 물량을 사모으는 매집하는 구간과 이 매집된 물량을 팔아먹는 매도하는 구간, 이 두 가지만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손실나는 일은 크게 줄어드실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줄줄 흘러내리는 게 정상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지 않죠. 이동평균선도 역별의 과정에 있고 어떠한 개인의 손절이 또 다른 개인의 손절만 일으키는 전형적인 매도하는 사람들만 있는 차트다. 이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비정상이죠. 주가를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경직 이후에 방향을 돌려내는 모습들, 그리고 앞에는 전부 다 매물대예요. 그 과정에서 수백억의 돈을 쓰고 있더라. 여러분들 이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려내는 데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보시면 좋고요. 오늘 저녁쯤에 소통방에서 이동평균선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고, 얘는 매집된 물량이 길게 잘 준비를 해서 팔아먹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대놓고 박스권을 그리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매집 구간 내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발견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거래가 너무 없던 종목이라서 우리가 매일 1000개에서 2000개의 종목을 전부 다 보지 않는 이상 이런 종목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매집의 기본은 티가 안 나게 조용하게 하는 거라고 했죠. 매집 구간 내에서 막 장대 양봉 세워버리고 거래량 터트려버리고 이래버리면 낮은 구간에서부터 개인들이 따라 타겠죠. 자, 목표가가 45,55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까지 올려다가 8A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27,500원 구간대에서 티가 안 나게 잘 모았어요. 급등 직전에 한 차례 가짜 돌파를 만들어내고 지지선 이탈로 개인들을 세게 털어내고 바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모습들. 자, 급등 직전에 제가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매물대 구간을 표시를 하고 이 구간을 한번 집중해서 볼게요.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이렇게 매물대 상단에 선 하나 딱 그어놓고 여기 돌파하면 추격 매수를 진행하죠. 자, 추격 매수를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들은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어서 이런 장대 양봉에서 매수를 하고요. 이런 돌파 때 매수를 많이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빠르게라는 단어를 투자 시장에서는 빠르게 지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빠르게가 결국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또는 투자 상품이라는 거는 못 찾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잘 참는 사람의 주머니로 자금이 이동되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짜 돌파를 만들어내고 따라붙은 개인들을 가두고 여기에 따라붙은 개인들을 손절을 시켜야겠죠. 여기에 추격했던 개인들은 보통 단타쟁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지지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버팁니다. 이런 라인대와 이런 라인대,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구간을 지지선으로 보고 버티겠죠. 한 차례 털어내고 그래도 손절 안 하는 개인들 본전값 챙겨주고 돌파를 만들어냅니다. 자, 돌파를 만들어낼 때도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죠. 개인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 장대 양봉과 돌파, 상한가, 신고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자극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면서 시원하게 팔아먹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얘네들의 준비했던 구간은 이런 구간이 되고요. 여기서 썼던 돈들과 모았던 물량은 압도적으로 매도하는 거래대금을 발생시키면서 시원하게 해먹고 차트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봤을 때 뭐 이 차트를 볼 필요가 없죠. 자, 최근 구간을 한번 보시면 자, 그냥 여기서는 대놓고 받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박스권을 그린다고 해서 무조건 매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박스권 내에서도 어떤 디테일한 흐름들이 존재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을 적극적으로 쓰는지, 그리고 이 박스권 안에서도 개인들을 적극적으로 털어내는지 확인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자, 앞에는 일전에 수많은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죠. 개미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매물대가 있는 종목과 매물대가 없는 종목 관점을 달리 하셔야 돼요. 앞에 거대한 매물대가 있는 과정에서 낮은 구간에서 약 2달 반 동안 매집을 진행하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세력들이 한 차례 더 팔아먹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이날 압도적인 매도하는 거래대금이 발생이 됐죠. 얘는 2달 반짜리인 거예요. 자, 일전에 보시면 얘네가 매집 구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왔죠. 매집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번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이렇게 길게 뽑아내고요. 매집 구간이 짧다면 이렇게 한 파동 나오고 죽겠죠. 자, 한 파동 나오고 죽으면 우리가 이 종목을 볼 필요가 없는데 얘네가 다시 한번 비정상적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자, 보통 시원하게 해 먹으면 흘러내려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기술적 반등 설거지 한번 주고 흘러내리는 게 정상인데 얘네가 바닥을 잡고요. 다시 한번 돈을 밀어 넣습니다. 얘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매물대 상단까지 소화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한 차례 돌파를 만들어냈지만 거래가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자, 이게 소통방에서 배운 가짜 돌파의 개념이죠. 가짜 돌파의 기본 개념은 거래가 발생이 되면 안 된다. 자, 보세요. 만약에 얘네가 여기서 짧게 모아서 팔아먹고 여기서 짧게 모아서 팔아먹는 흐름이라면 여기서는 거래가 좀 발생이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날 거래가 발바닥이에요. 그냥 찌르고 무너졌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앞에는 매물대가 있어요. 얘는 매물 소화를 같이 진행한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가를 이 구간까지 찔렀다가 빼면 뺐을 때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이런 하락을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주가가 이 구간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물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주가가 최상단까지 올라오면 여기서도 물량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던져야죠. 안 팔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렸다가 빼는 이유가 다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거래가 없이 찔렀다가 뺐는데 주가가 특정 가격대를 지키죠. 자, 이런 라인대를 지키는 이유도 다 존재를 합니다. 차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유튜브에서는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해보셔도 다 아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가짜 돌파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짜 돌파가 나오면 어떠한 특정 지지선이 이탈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하방이 열려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낮은 가격을 좋아하시는 분들, 스윙 타점을 주로 잡아가시는 분들은 뭐 이런 라인대부터 모아가시는 매매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매물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들, 찌르고 털고 다시 한번 그 물량을 받아오고, 저번 주 금요일에 앞에 있는 매물대 상단을 건드리면서 수렴 정배열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개인들을 털어냈다가 다시 물량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벌어져 있던 이평선의 이격도가 점점 좁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종가를 여기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를 여기서 마감을 했다는 뜻은 우리가 분차트를 통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분차트가 지저분하면 지저분할수록 우리한테는 호재죠. 이유가 뭐예요?
적극적으로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구나. 자, 털어내고 다시 바로 방향 돌리고, 털어내고 바로 방향 돌리면서 앞에 매물 소화 과정, 털고 바로 다시 방향 돌리고, 급등 직전의 인위적인 흐름들, 지켜야 되는 라인대를 지키는 모습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못 버는 매물대 안에서 돈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일봉상에서 알 수 없는 이런 V자 반등이 있죠. 흔히 골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깼다가 바로 다시 말아 올리는 흐름들, 이런 V자 반등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한 플러스 점수를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서 개인들이 많이 털려나가요. 여기서도 보시면 한 번 지키고 두 번 지키고 세 번 지켰죠. 그러면 여기 추격했던 개인들, 뭐 종가 베팅했던 개인들, 이런 구간을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버팁니다. 이런 라인대에서 개인들이 많이 털려나가요. 이거 만든 애들이 여기서도 존재를 했겠죠. 이게 내가 팔았더니 가더라. 이 소리가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돌파한다고 또 따라 붙겠죠. 털리고. 여기 돌파한다고 따라 붙겠죠. 털리고 털리고. 맛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랑 장대 양봉을 경계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더라도 얘네들을 털어내고 간다고요. 그리고 급등 직전의 흐름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면서 흐름을 좋게 만들어가고 있죠. 자, 영상 보시고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월요일날 시가의 흐름. 그러니까 다음날 시가의 흐름이 중요해요. 다음날 시가의 흐름이 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매수할 필요가 없죠. 급등 직전에 어떠한 특징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매수 타점을 잡아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익비가 맞는 자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아요. 이 종목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매수가 매도가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기 전에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세요. 두 번째 종목은 KTNG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개별주 종목을 좀 많이 들고 왔어요. 자, 개별주라고 해서 뭐 다를 게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주가 상승의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낮은 구간에서 매집을 잘 했어요. 자, 매집 파동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자, 낮은 구간에서 물량을 잘 모아서 팔아먹고 팔아먹었죠. 그러면 쌍봉 형태로 무너지는 게 정상입니다. 거래도 발생이 됐죠. 자, 거래 터진 장대 양봉 뒤에 이런 하락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면 무조건적으로 일단 경계를 해야 돼요. 더 가면 다음날 추가 상승을 만들어낸다면 당일 단타 매매로 접근을 하시던지, 나는 그런 흐름들을 자세하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하락이 나오겠구나 디폴트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이대로 흘러내리면 시원하게 해먹고 고점 쌍봉 패턴을 형성하면서 흘러내리는구나 하면 될 텐데, 얘네가 다시 한번 이상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자, 주가가 옆으로 가는 흐름들, 그리고 매물대 상단을 다시 한번 건드리는 흐름들, 흐름을 살려가고 다시 한번 매물대 상단을 건드리고요. 자, 한 차례 돌파를 만들어냅니다. 타겟 구간에 대한 돌파를 만들어냈어요. 자, 매물대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가짜 돌파 나왔죠. 이후에 지지선 이탈시키고 수렴 정배열 자리에서 슈팅을 뽑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제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수렴 정배열 자리, 여기죠. 수렴 정배열 자리를 찾기 이전에 우리가 이 전 구간에 대한 해석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얘는 5개월 동안 매집량을 잘 모아왔기 때문에 상승을 만들어낼 때도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팔아먹는 구간이 나옵니다. 다 팔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럼 우리가 이 차트를 볼 필요가 없죠. 자, 이후에 얘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던 현대해상 종목이랑 비슷하죠,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모양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앞에는 매물대가 있고요. 낮은 구간에서 준비를 잘 해서 주가를 찔끔찔끔 상승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찔렀다가 빼고, 찔렀다가 빼고, 다시 그 물량을 받아오고, 찔렀다가 빼고, 주가가 매물대 최상단까지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들 최상단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얘네가 바로 안 가죠. 가는 척 하다가 빼고, 가는 척 하다가 빼고, 즉 개인들을 꼬시는 흐름만 있어요. 지금 얘가 신고가인가요? 신고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곱게 안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시면 우리가 답을 보고 매매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친절하게 얘네가 답을 주죠. 앞에 물려있는 개인들한테 물량 내놔라. 안 갈 거니까 물량 내놔라. 가는 척 하다가 털고, 가는 척 하다가 털고, 가는 척 하다가 지지선 이탈시키고 바로 다시 방향 돌리고 한번 돌파를 만들어냈어요. 돌파를 만들어냈지만 이것도 가짜였어.
자, 가짜 돌파가 나오면 지지선 이탈이 세게 나온다. 즉 하방이 열려 있다. 여기에 추격했던 개인들은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자리, 이런 구간과 이런 구간을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버티겠죠. 여기서 다 털리는 거예요.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도 아 여기 저항 맞고 안 가나 보네 하고 이런 데서 털리고요. 여기 추격했던 개인들은 여기 지키고 여기 지켰으니까 여기를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버티겠죠. 털고 바로 다시 방향 돌리는 거 보세요. 이 차트에 누가 있다는 거죠. 급등 직전에 이렇게 가짜 돌파를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가 나중에 진짜 돌파를 만들어냈을 때 얘네들이 쉽게 추격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한번 때려 맞았죠. 여기서 한번 때려 맞았죠. 여기서 한번 때려 맞았죠. 여기서 한번 깊게 때려 맞았으니까 나중에 진짜 돌파하면 이런 구간 돌파되면 쉽게 추격 매수를 못해요. 그러다가 진짜 돌파네 하고 고점에 따라 들어가겠죠. 그렇게 수많은 개인들이 고점에 물리게 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의 심리를 잘 읽어내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서도 보시면 수렴 정배열 만들어 놨죠. 정배열까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62평이 제일 위에 존재를 해요. 상승을 뽑아냈을 때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금방 치고 올라오겠죠.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구간이랑 원리가 같습니다. 모양은 다르죠. 근데 원리가 같아요. 매집 구간 내에서 최대한 개인들을 털어내면서 낮은 가격에서 많이 물량을 확보하는 게 세력들의 임무고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돌파를 만들어냈을 때 더 높은 구간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가 상승의 원리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계좌도 빠르게 바뀌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격도가 컸던 이평선도 많이 좁혀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 다음 주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급등 직전에 분차트에서도 특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어요. 급등 직전에 특징적인 흐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손익비가 맞는 자리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알람 사인 드릴 거고요.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명확한 매집 구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단발성 이슈라도 상승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얘는 매집 구간을 조금 특이하게 가져왔어요. 매집을 정석적으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얘는 돌파를 만들어내면서 매집을 진행했어요. 자, 보시면 정석적인 매집 파동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원하게 팔아먹는 구간이 나왔어요. 그러면 흘러내리는 게 정상. 근데 매물대 건드리고 다시 한번 준비를 하죠. 자, 돌파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는 매집 구간 내에서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압도적인 거래량이 발생이 되지 않았죠. 전량 매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량 계산하는 방법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매물대 건드리고 털고 매물대 건드리고 진짜 돌파를 만들어내죠. 자, 여기서는 물량이 나갔습니다. 압도적으로 매도하는 거래 대금도 발생이 됐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그냥 한 사이클이 끝난 걸로 보는 거예요.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존재를 한다면 우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얘네가 새롭게 다시 준비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흘러내리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돈 밀어놓고 변곡점 구간 발생, 그리고 매물 소화하고 털고, 다시 한번 매물 소화하고 털고, 가짜 돌파 이후에 지지선 이탈, 바로 다시 방향 돌리면서 수렴 정배열. 그러면 타겟 구간은 여기를 넘기면서 거래가 터져야겠죠. 자, 이후에 물량이 넘어가는 과정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매집이 맞습니다. 자, 시원하게 해 먹어요. 털어내고 다시 한번 돈을 밀어 넣습니다. 자, 관찰 대상 캔들이 등장을 했죠. 앞에 매물을 받아오는 건지 아니면 떨어지는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서 짧게 매집 이후에 팔아먹고 죽는 설거지의 흐름인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기다리면 되겠죠. 자, 얘가 등장을 하는 순간 이 캔들의 해석이 180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얘는 관찰 대상 캔들, 얘는 매매 대상 캔들. 자, 여기서 만약에 얘가 개인들 털어내고 다시 한번 매물소하고 이렇게 흐름을 살려갔다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볼 만하죠. 급등 직전에 이러한 흐름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최상단 매물대를 건드렸다가 빼고 적극적으로 개인들을 털어내는 가짜 돌파도 만들어내면서 흔드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우리가 추가적으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바로 뽑아내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한테는 이 구간에서 만들어주는 어떤 특징적인 흐름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한테 신뢰도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의 흐름은
지금 얘가 신고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스페이스 X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개미들이 많이 탑승했을 겁니다.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어요.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고 손절을 안 해. 물량을 안 내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평선이 꺾이면서 얘네가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요. 이날도 다시 한번 돈을 밀어넣으면서 물량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지만 결국에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길게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도 122평을 한번 지키죠. 시중에 어떤 유튜버들을 보시면 뭐 이런 62평선과 122평선을 절대적인 지지라인으로 보고 설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거를 절대적인 지지라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122평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반등을 한번 주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던 개인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어때요? 폭락시키죠. 자, 여기서도 62평에서 반등 나왔죠. 밀어 올렸죠. 그러면 개인들은 이런 구간에서 많이 매수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바로 밀어버리잖아요. 아니 62평에서 반등이 나온다. 122평에서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셔도 답이 나올 내용인데 얘는 평생 우상향만 해야 돼요. 62평 반등 나오면 매수하고 62평 반등 나오면 매수하고 62평 반등 나오면 매수하고 얘는 평생 우상향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이평선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났으면 저는 이미 빌딩이 수십 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로 매수하시면 안 돼요. 돈을 보는 겁니다. 돈. 차트에서 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과 세력이 다른 점이 뭐예요? 자, 일단 공통점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공통점이죠. 다른 점은 운용 자금입니다. 이 세력들은 개인들과 다르게 운용 자금이 수천억에서 수조 원 가까운 물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은 반드시 차트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소개를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개를 한 적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도움되는 내용이나 어떤 특징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 종목들은 할 수밖에 없는데 웬만해선 거래량이 좀 나오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일단 비중 베팅도 불가능하고요. 이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뢰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돈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구나. 어떤 신뢰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까지 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이 종목이 악재가 있거나 뭐 이 차트에 세력들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이대로 흘러내리겠죠. 근데 최근에 얘네들이 만들어가는 흐름을 보면 방향 돌리죠. 방향 돌리고 방향 돌리고 주가가 옆으로 가는 거 인위적인 흐름, 그리고 매물대 상단까지 올려다 놨어요. 얘는 어차피 올려다가 팔아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올 때 얘가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 구간을 낼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존재를 합니다.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올라올 때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내볼 수가 있고요. 즉 구간별로 잘라먹는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아직까지는 122평선이 머리 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는 매매보다 한 파동 줄 때 먹고 나오고 이후의 흐름들을 확인해서 또 한 파동 먹고 이런 식의 매매를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윙 타점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어떤 매수 타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라인대까지 눌러준다면 우리가 스윙으로 매수 알람 사인을 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매도를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입니다. 거래대금도 풍부하게 터져주는 종목이고 메이저 세력이 핸들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이 얼마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1, 2억 사도 티가 안 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얘네들이 여기서 돈을 많이 썼죠. 이 비싼 20만원대 가격대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15만원대 구간이 충분히 싼 가격대죠. 어떠한 개인들은 이런 높은 구간에 물려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전문용어로 물타기라고 하죠. 평단가를 낮춰주시는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낮은 가격대까지 떨궈서 여기서 매집을 길게 하고 있죠. 그러면 세력들의 평단가도 조금씩 낮아진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얘네가 여기서 길게 매집을 하면 길게 매집을 할수록 평단가도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 얘네가 굳이 여기를 넘겨서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것보다 뭐 어떤 특정 가격대 뭐 이런 라인대를 넘겨서 팔아먹어도 수익이죠. 얘네들이 평단가가 낮아졌으니까 충분히 평단가 위에서만 정리해도 수익이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타기를 하는 과정에서 수량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단가 계산기를 어떤 엑셀 시트로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수량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어떤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디테일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소통방에서 단계별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소통방을 무료로 운영하는 이유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주식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구독자분들께만 한시적으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독자분들인지 확인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파란색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신청 주시면 되고, 돈 받는 거 없습니다. 돈 받고 리딩하고 강의 팔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렸던 매매 기법 자료, 우전 단타 스윙, 보유 종목 피드백 다양하게 제공드리고 있고 중복 체크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연락처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건 단 하나예요. 대응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나는 의지와 열정은 있는데 올바른 공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아마 무료 소통방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도움되는 내용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가오는 다음 주장 잘 준비하셔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